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종영 평가사님 네, 맞죠? 맞습니다. 네, 합격 축하드리고요. 네, 예,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네, 뭐 어떤 방법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좀 합격을 하셨는지 몇 가지 뭐 여쭤보려고 예, 자리를 만들었고요. 네. 일단은 뭐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네, 제 이름은 윤종영이고요. 네. 수험 기간은 1, 2차 합쳐서 1년 7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럼 2년 차로. 네, 2년 차로 네. 합격했습니다. 네. 나이는 올해 26이고요. 네. 1, 2차 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뭐 1차는 전업이었나요? 1차는? 1차를 할 때, 네. 제가 이제 20년 11월에 처음 이제 수험을 들어갔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초반부는 병행을 하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휴학을 하고 계속 전업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1차 합격할 때까지는 학교를 계속 다니셨던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음. 그 해만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21년도 초반에는 이제 음. 휴학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뭐 전체 공부한 기간 자체가 한 뭐 2년? 좀 2년 네, 안짜? 2년 좀 2년 되게, 안짜? 네. 그러면 이제 1차를 한번 보시고 네. 2차를 예. 두 번째 보셔가지고 뭐 가장 전형적인 2년 차의 합격 예, 맞습니다. 케이스인 네. 거죠? 그죠? 예. 그 공부 방법 관련해서 보통 이제 뭐 실무 이론 법규 세 가지 나눠서 이제 좀 여쭤보는데 네. 예, 일단 실무 어떻게 했는지 그냥 간단하게 좀 예. 간단하게 예.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실무는 이제 실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풀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최대한 좀 많고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좀 풀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실무 공부를 항상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풀이 쪽에다가 좀 많은 비중을 넣어서 예, 공부를 하신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죠? 예. 그 보통 저희가 이제 답안지 작성을 하다 보면은 네. 처음에 이제 문제 풀었었던 답안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예. 그럼 이제 보통 일반적인 수험은 이제 저도 그랬었던 것 같고 실무 답안지 이제 작성할 때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좀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 평사님이 하셨던 것 중에 예. 좀 실무 답안지를 효과적으로 시간을 줄여나가는 데 있어서 좀 좋은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주실래요? 네네. 이제 저는 이제 실무 공부를 할 때 네. 항상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답안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간결하고 빠르게 적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에 대한 결론으로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실무 답안지에 보여주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네. 이게 예를 들자면 이제 네. 뭐 토지의 평가 방법이 있으면은 뭐 공시지가 기준법, 그리고 거래사례 비교법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네. 결정을 할 때 뭐 감칙 12조에 의해서 막 이렇게 줄줄줄 막 세네 줄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네. 뭐 각 시상가액 유사, 뭐 주방법에 대한 합리성 인정, 뭐 주방법 기준, 뭐로 결정,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 쳐서 이렇게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정 과정에 들어가는 것들을 줄글로 이렇게 이론이나 법규 네. 답안지처럼 서술한 형태가 아니라 네. 그 실무 답안지 자체는 약간 이제 보고서 형식으로 들어가야 될 단어들 네. 위주로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많이 줄어들든가요? 네, 시간이? 시간이 이제 정말 네. 많이. 그래요? 네, 저도 항상 초과했었는데, 네.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네. 시간이 100점을 100분 안에 풀 수 있게 되고, 이제 시간이 남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뭐 넘버링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럼 거기다 답안지에다가? 아니요, 넘버링은 안 해요. 넘버링은 네. 안 하고 그냥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네, 해서 맞아요. 이제 딱 얼마에 결정한다 네, 이런 그런 식으로. 식으로, 네. 그 이론은 이제 저도 이제 이론 강의하고 있지만은 예. 답안 쓰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좋은 맞습니다. 답안 쓰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평사님이 생각하시는 이론의 좋은 답안이 어떤 건지 조금 생각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좀 추상적이긴 한데, 네. 좋은 답안이라 하면은, 네. 저는 그냥 잘 쓴 답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잘 쓴 네, 답안. 그냥 잘 쓴 답안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뭐 개개인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제가 느끼기에는 네. 수험 적합하게 가장 좋은 답안이라 치면은 네. 일단 문장이 짧고 서술이 간결해야 된다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해서 적으면은 딱 봤을 때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고 네. 읽기에도 편하기 때문에 그게 네. 좋은 답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답안 작성과 관련해서 따로 이제 본인이 해봤었던 것 중에 좀 네. 이러한 노력은 좀 괜찮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론 문제를 보면은 보통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암기해서 그냥
그냥 답안지에 쓰는 바르는 거? 문제. 소위 바르는 네. 문제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네, 자신의 네. 생각을 서술해야 되는 문제가 그렇죠. 예.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첫 번째는 그냥 외워서 그냥 바르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예. 해결하면 되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생각을 해야 되고 자신의 생각을 이 글로써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좀 이 소술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그렇죠. 이제 네. 많이 해봤는데요. 네. 저는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을 했어요. 네. 그 두 방법으로, 그 두 가지 절차로 나눠서 접근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일단 그 문제를 보고 목차를 먼저 작성을 하는 거예요. 목차를 잡고 나서 이제 자유연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잡은 목차를 바탕으로 그 네. 내용에 네. 뭘 써야 될지 네. 그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충분히 좋은, 이 정도면 됐다 할 때까지 좀 생각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 방법은 좀 마인드맵도 상관없고, 뭐 화살표로 이렇게 계속 연결해 나가는 그런 식도 상관없고, 방법은 자유롭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방법을 끝내면은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첫 번째 과정에서 했던 걸 참고하지 않고 새로 다시 목차를 잡고 다시 이제 답안을 작성해 나간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첫 번째 과정에서 했던 그 내용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다르게 생각했고, 이거는 왜 이게 더 나왔으면 이게 왜 좋았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시 답안과 이런 걸 보고 이제 내용 정리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이제 보통 이제 예시 답안들이 있잖아요. 네. 뭐 스터디를 하든 뭘 하든. 네. 그럼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해가지고 서술했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예시 답안이 뭐 크게 차이는 나진 않겠지만 네. 방향성이 좀 다른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네. 이제 평가사님이나 이렇게 연락을 드려가지고 네. 질문글을 통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이 잘 모르겠다, 혹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넘어가던. 네.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다시 네, 받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서술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거면 받아들여서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던 예. 거고, 그쵸? 네. 네. 아니, 안 그래도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의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말씀하셨듯이 소위 이제 외운 거를 네, 갖다 쓰는 맞습니다. 문제였었는데, 보통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3번 문제에서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거든요. 예, 맞아요. 왜냐면 정말 그 사고를 바탕으로 자기의 이제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되는 문제니까.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은 3번 문제도 대응이 좀 잘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쉽게도 대응을 잘 못해서요. 네. 점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네. 아니, 이런 점수 보니까 그렇게 낮지 않던데요, 왜? 근데 네. 제 기준에서는 조금 네. 많이 낮은 점수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올해 시험에 이론 합격생들 점수를 저도 이제 다 물어보고 다녔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받은 점수에서 한 7, 8점 정도는 더 해야지 예년 채점 기준하고 부합되는 것 네. 같아요. 이론 점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40점대 초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네.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그 이론 수업을 오성범 평가사님 수업 예. 들으셨던데, 예. 오성범 평가사님의 장점이 뭘까요?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론은 결국에 이제 본질이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글을 쓰려면 사실 이제 생각도 많이 하고 네네. 사고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네. 사실 수험의 그 짧은 기간 동안 그거를 늘리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오성호 평가사님 이제 강의 방식이 좀 차근차근 접근해서 저같이 막 글을 못 쓰는 사람들한테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싶어서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제 이론이 저도 가르치는 사람이라 좀 길어졌어요. 네. 이론이. 예. 법규 이제 여쭤볼게요. 네. 법규는 이제 보통 저희가 접근할 때 뭐 전공자 아닌 다음에는 잘 모르는 영역이고, 예. 보통은 이제 두 가지 체계로 나눠서 행정법하고 이제 네. 개별법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행정법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셨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올해 그 행정고시에 합격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네네. 친구는 이제 감사하게도 수험생활을 함께 하게 돼가지고 네네. 그 친구한테 이제 행정법의 거의 모든 내용을 다 배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시험 기준이 아니라 그 고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그 친구가 자기가 봤을 때 좀 이건 버려도 되겠다 싶은 거는 좀 너무 좀 딥한 쟁점들은 빼고 그렇게 해서 그 내용 뭐 포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모든 내용을 다 그냥 그 친구가 알려준 대로 해서 저는 그냥 그 친구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쪽에서 강의하는 거랑 네. 우리 쪽에서 쓰는 답안지랑 네. 행정고시 쪽에서 쓰는 답안지에 좀 차이가 있나요? 약간? 예, 일단
저희 시험은 음. 그 16페이지를 다 쓰면 더 받잖아요. 음. 네, 행정고시는 음. 그게 안 되거든요. 그 딱 정해진 분량 안에서만 답안을 작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서술 능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버릴 건 버리고 네. 적어야 할 건 적고 이걸 네. 딱딱 맞춰서 잘 적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네. 함축적이죠. 네. 답안이라고 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제 질문을 여쭤보냐면, 네. 저도 이제 공부할 당시에, 그때는 이제 사법고시도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시하고 행시 쪽의 답안지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었어요. 아, 예. 저도. 그러니까 네. 약간 다르더라고요. 네, 우리 맞아요. 쪽이랑. 그러니까 네. 우리는 약간 좀 늘어지는 서술도 좀 보이고, 네. 약간 좀, 어떻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답안지 전체가 약간 지루한 면이 있는데, 네. 행시나 사시의 답안지들은 정말 탁탁 네. 들어가야 될 것들만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네,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직까지 비슷한가 봐요. 네. 그거는. 그럼 개별법은 어떻게 똑같나요? 그러면 개별법? 개별법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제가 그냥 그 공대호 변호사님 강의 듣고 네. 그냥 스스로 공부하는 방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진행했습니다. 특히 뭐 법규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그러면 남들보다는 조금 없겠어요, 그죠? 친구가 옆에서 바로 이렇게 해준 게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전공이 법학이어가지고 아, 법학이시구나. 네, 그래서 네. 딱히 막 처음에는 이제 저는 이제 학문으로 공부하는 거랑 사실 수험으로 접근하는 거랑 이게 좀 다르죠. 접근이 다르거든요. 근데 네. 저는 수험으로 배운 게 아니라 학문으로 배우다 보니까 처음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것도 이제 친구가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또 금방금방 잘 이제 숙지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좀 장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쪽에서. 친구도 합격해서 굉장히 좋네요. 네, 그죠? 같이, 그죠? 네, 둘이 오래 같이 붙어가지고요. 네. 그 합격 수기 쓰신 거 보니까 네. 1차 시험 보고 슬럼프를 겪으셨다라고 이제 돼 있던데, 네. 그때 이제 슬럼프를 이제 본인이 이제 이겨낸 방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통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1차 시험 합격하고 나서 본의 아니게 이제 허송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이 네. 좀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말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거를 마주하는 태도가 이제 개인차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험 생활에 있어서는 네. 일단 그 스스로를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신림으로 이사를 오려고 네. 집을 구한다고 이제 공부 시간을 좀 많이 까먹어서 그때 좀 슬럼프가 왔었는데 그때 이제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할까?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에 따른 해결 방안책을 이제 여러 개를 생각을 해서 그걸 하나씩 다 해보는 거죠. 일단 해봐야 네, 되니까. 일단 해봐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뭐 알 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다 해보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씩 해보셨던 게 좀 소개를 좀 시켜주시면 일단 뭐가 전 있었을까요?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실무가 조금 문제가 좀 많았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보상이 끝나가고 있었는데 기본 강의가 네, 제가 네. 근데 그 이제 문제집에 이제 비가치 추계를 풀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이 시험장에도 못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문제를 진짜 죽을 때까지 풀었던 것 같아요. 네. 될 때까지. 네, 정말 뭐 한 죽을 문제가 때까지. 됐든 뭐가 됐든. 네, 그냥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딱 그걸 던졌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게 한 번에 맞아가지고 잘 타개를 해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이제 동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공부가 안 돼서 오는 슬럼프는 공부를 해야 없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고 못할 것 같고 불안해지니까 사람은 놓게 되는데 네. 그거를 타개하는 거는 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단순한 얘기긴 한데 네. 실제 그 상황의 직면에 있다 보면 좀 많이 힘들기는 하죠. 그거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럼 수험 생활 하시면서 뭐 그때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안 했었으면은 정말 좋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좀 후회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건 했으면 좋았을 그렇죠. 하는 그것도 게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운동하는 거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네. 이제 수험 생활 들어가면서 그 운동을 이제 다 그만두고 이제 안 하고 그냥 했는데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건강이 좀 나빠져서 이제 수험 막판에 좀 한 번에 터졌거든요. 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운동을 좀 하루에 조금씩 하는 거는 그 이제 근력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는 건 대세에 지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런 거 네, 하는 거는. 네. 네. 그래서 운동을 좀 해서 컨디션 관리를 하는 게 좀 네. 많은 도움이 길게 가야 되니까 네, 우리가 맞아요. 그렇죠? 도움이 된다. 이거는 이제 뭐 우리 학원에서 지금 합격 수기를 촬영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 뭐 학원들이 지금 많잖아요. 네. 근데 그 하우패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처음에?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네. 이제 강사 선택을 하면서 네.
그 제가 선택했던 강사들이 다 여기 한 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원래 그 학원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강사 이름만 듣고 있었는데 아, 네. 모여 있긴 있으니까 네. 집도 여기서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예. 아, 그럼 여기로 그냥 한 번에 그냥 가야겠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뭐 이렇게 비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강사 개개인이 그냥 어떻게 선택을 하고 네, 하다 그냥 보니까 마음에 다 들어서. 여기 있는 네. 사람들이었었던 거네요.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시간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한 번에 예. 왜냐면 그게 뭐 4명, 3명 중에서 한 과목은 안 맞는데 여기 와서 공부하자라고 했는데 그 과목이 또 안 맞으면 저쪽은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공부하다 보면. 예. 그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이제 수험생들한테 네. 뭐 하고 싶은 말, 뭐 느꼈던 점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위로라든지 아니면 뭐 네. 격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도 괜찮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사실 크게 안 하거든요. 저도 음. 수험생 때 그거 봐도 딱 뭐 그런 말 보면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래 너는 붙었으니까 그런 말 할 수 그쵸, 있겠지 그럴 이런 수 생각이 있죠. 사실 네, 들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수험생활이 이제 길고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네. 그런 굉장히 고난의 행군 그런 느낌인데 네. 그것도 이제 그냥 끝까지 가다 보면은 네. 결국엔 끝나더라고. 음. 그냥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끝까지 가면은 결국엔 끝난다. 되게 뭐라 그럴까 평소에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성격이죠, 그죠? 네, 저는 그런 거 그쵸. 스트레스 잘 안 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은 네. 일단은 안 되면은 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시는 분 네, 같아요. 근데 맞아요. 제가 이제 저도 강의를 이제 오랫동안 했지만 이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좋은 결과가 빨리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냥 자빠지지 않고 소위 말해서 뭐 2년 동안 공부하시느냐고 고생 되게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아까 이제 뭐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네. 뭐 내년에 이제 취업하실 때 네. 예, 좋은데 또 취업하셔서 네. 예, 평가사 생활 이후로도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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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